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제 성지인 전 고창 출신 윤준표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일괄 질의하고 내용 답변해 주세요. 네. 시간 그러니까. 먼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생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이렇게 마련해서 연초부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꽤 어려움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고시와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실 건데, 그 협의된 내용,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하려고 하시는 내용, 이게 정리된 게 있으면 그럼 별도로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지금 현재 군 복무 가산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초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군복무 가산점과 관련해서 경력에는 산정하는데, 호봉 산정에는 들어있는데 승진과 관련된 내용은 이중 혜택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지 말아라 이런 유권 해석을 해줬고, 그걸 기재부가 지금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면서 지금 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 해석했던 당초 그 참고했던 내용이나 근거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변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부 장관님,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는 오염수 배출 허용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농도 기준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표명하기로는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명한 공개, 또 인접국의 참여, 뭐 이런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건 옳으신 말씀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까지 해서라도 담보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농도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배출되고 있는 내용이 한정돼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부분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정량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한지, 뭐 이런 내용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강은미 의원님 아까 삼척 화력발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저는 원주 지방 환경청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한 게 지방 환경청이면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도 환경청에서 해줬어야 되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고요. 또 이후에 침식 저감 시설 뭐 돌제 적정성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예전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한 자료, 또 적정한 내용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환경영향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청이 중심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계속 그걸 뭐 수산청에다 넘기고 또 관련 부처에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거는 이제 4월 15일 날 관계 부처들 합동회의를 해서 환경청에서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낸 걸로 들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관련해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달에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특히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의 중심 내용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농축산 단체 등 농어가에서 농업 분야의 그 현실상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호소가 많이 있었고요. 이 호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주의 숙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부여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그런 보완 대책을 저희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농가나 또는 어민들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에 대한 주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추경 예산 때 농림부 예산에 그 농업 분야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됐고 또 해수부에서도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예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마련할 때도 저희 고용부와 그리고 농림부 간의 협업 예산으로 해서 이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주거 환경을 위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건으로 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복무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사실은 오래전에 저희가 질의 회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이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호봉에 반영돼서 그러니까 호봉에 반영될 뿐 아니라 승진할 때도 또 그것이 하나의 혜택으로 근속 기간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승진에도 반영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중 혜택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에 호봉 가산에 더해서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이거는 차별로 본다라는 질의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그 발단이 되었다라는 그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원칙 하에서 지금도 질의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승진 근속 연한 산정 시에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해라라고 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요 공문 시달과 관련해서 저희 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한 사실은 없고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은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은 10년 사이에 이 남녀 간의 갈등과 관련된 상황은 사실은 상황이 사실은 변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처음에 이제 군복무 가산하는 것이 호봉에는 가산되지만 근속연수에는 가산되지만 초기 근속연수에 가산되기 때문에 초기는 승진이나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부터는 영향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승진할 때 승진 심사를 할 때 입사 전에 있었던 국무부 기간을 승진에다가 반영시키는 것은 좀 업무 관련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판단 때문에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급여 상승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아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파견하는 검증단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증단에 인근국인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어서 어쨌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누적량 이제 뭐 그렇게 배출을 할 때 누적량은 배출을 할 때의 농도는 그럴 수 있는데 누적량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누적을 하는 것도 지금 일본의 계획은 뭐 30년 이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어쨌든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지만이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의 공개, 투명성 제고가 어쨌든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법상의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척 발전소는 애초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환경청에서 침식 저감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도록 했고 실제 그것을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허가 기간인 승인 기간인 산업부로 하여금 제대로 검토한 뒤에 진행을 하든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방서에는 A라는 도를 쓰겠다고 해놓고 실지 공사에 A가 아닌 다른 것을 지금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침식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다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와 관련되는 부처들과 함께 해서 침식이 명확하게 저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대로 되어 있는 그 방식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